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민 이제 조국 정경심이 딸 네네. 부산대 의전은 네. 이제 이 전번에 그 국시까지 쳐서 네. 이제 뭐 2월달 졸업하면 의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자, 근데 하나 참 희한한 거는 저렇게까지 해서 1심에서 적어도 대학 스펙 부정 입학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당 학교나 특히 부산대에서는 교수나 학생들이 어떤 문제제기 하나도 없느냐. 네. 자, 애들도 썩어 문드러졌고 저는 선생들도 썩어 문드러져서 네. 부산대학교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 학교인가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100% 공감하지만 제가 100% 공감하고요. 지난 3년간 이 문가리 집권 이후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정경심 뭐 사건 판결이라든가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직무집행 정지 뭐 효력 정지 가처분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정을 보면서 하늘이 뭐 너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고생 좀 덜하게 좀 그 위로하는 차원에서 좀 두 가지 사건의 판결이 나왔나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부산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버지가 부산대학을 졸업하셨고 또 제 또 외가 쪽에 또 이모하고 유모하고 외삼촌들이 또 총 합쳐서 세 분이 이제 부산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뭐 아버지나 등등으로부터 부산대학교가 뭐 지방에 있어서 그렇지 특히 예전 요즘에도 어떤 실력 있는 지방에 실력 있는 학생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뭐 서울에 유학하지 못하는 경우에 진학하는 학교다. 굉장히 좋은 학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부산대학이 무슨 좋은 대학인지 고상하고 정말 그 저 지방 영주에 있는 동양대보다도 못한 학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유라 때는 교육부가 자체 특별 감사를 해서 곧바로 정유라 대학을 요구했고 그렇습니다. 1심 판결 전에 다 입학 취소가 돼서 네. 이대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중졸이 됐거든요. 네. 여기 지금 보면 고려대학 입시도 장난을 했고 네. 서울대 의전원 1차도 장난을 했고 쳤고. 부산대학교도 장난을 했잖아요. 네. 물론 이게 본질적으로 안 됐지만은 또 최강욱 재판하고 관련해서는 연대도 또 의혹 대상이고 네네. 각 로스쿨들도 지금 의혹 대상인데 네. 그래 7대 스펙이 전부 다 허위라고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 입학 원서와 자소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으면 당연히 1단계에서 탈락을 했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고려대 대학 들어갈 때도 또 논문 같은 게 조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당국대 논문입니까? 네네. 그래서 고려대하고 부산대가 지금 묵묵부답이에요. 네. 똑같이 정유라한테 적용했던 거를 적용시킨다면 조민은 고대 입학까지도 취소돼서 고졸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한영 외교 입학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지 않고 정말 고려대학 입학과 이제 부산대 입학에 대해 이제 관련된 제출된 서류가 다 허위인 거는 이번에 명명히 밝혀졌고 여기에 이제 연루된 교육기관을 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동양대. 근데 그나마 여기서 그래도 서류가 잘못됐다고 총장 이하 교직원들이 인정한 학교는 동양대밖에 없습니다. 동양대학이 제일 명분이에요. 예, 동양대 제일 명문입니다. 나머지 서울대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뭐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것이지 이게 뭐 의도다 아니다 그조차 확인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그 외에 뭐 무슨 호텔 실습 인턴까지 여기는 호텔 같은 데는 뭐 저희가 기대도 뭐 하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연루되어 있는 교육기관이 이게 뭐 대한민국의 명문 뭐 서울대 뭐 세계적인 명문이라도 그렇게 자랑했던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연루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사학의 새로운 명문이나 단국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직접적으로 연루된 학교들이 정말 국립대 사립대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정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 측은 이제 최종 판결이 난 뒤에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최순실이 딸 정유라는 2016년 12월에 청담고등학교 입학을 취소당했고 네. 2017년 1월달에 이하여대 입학을 취소당했어요. 네.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입니다. 최순실이는 2017년 6월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1심에서 3년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네. 자, 숙명여고의 아버지가 교무부장일 때 유출된 정답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저 딸 둘이도 네네. 기소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퇴학당했거든요. 그래서 소아청소년은 의사회가 지금 조민의 그 필기시험 국시 응시 효력을 지금 정경심의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시험을 못 치게 해야 된다고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자, 조민은 지난 9월 달에 다 시험 거부할 때 의대 4학년 국시 실기를 치렀고 이제 다음 달에 예. 필기시험. 필기를 친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참 지금 이대로면 저 뻔뻔한 집에서 당연히 이제 시험을 쳐서 머지 않아서 누굽니까? 조민이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뭐 1심에서 지금 이제 정경심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2심이 있었고 당연히 뭐 항소를 했을 거고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롭게 이제 영장 이제 그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이제 6개월 또 6개월이 시한이고 이제 1차 연장이 이제 가능하면 이제 8개월까지 수감이 가능한데 지금 뭐 벌써 이제 그 정경심을 구해야 되겠다면서 이제 대깨문 일당들이 또 뭐 100억 이제 변호사비를 모으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100억까지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김남국을 비롯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대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변호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1심 못지않게 1심이 이제 약 이제 1년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아마 항소심도 어쩔 수 없이 뭐 법원이 뭐 조국이나 정경심을 편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가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 아마 상당 기간 이제 시일이 이제 고려될 것을 감안하면은 설사 정경심의 유죄 판결이 나중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아마 짧아도 1년 정도는 걸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국의 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이제 되면은 아마 필기 시험도 다 이제 합격을 해서 국가고시 합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부산대에서 떠드는 것처럼 이 사건이 확정 판결될 때까지 앞으로 1년이 남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조국의 딸 조민이 1년 가까이를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무언가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산대 입장에 따르자면은 자 멀쩡하게 다 부산 의대를 졸업해가지고서 이제 국가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1년 동안 그게 뭐 종합병원이 됐던 개인 병원이 됐던 어쨌든 병원도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1년 동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료 활동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다 확정이 돼가지고서 이게 뭐 정말 의대 입학 자격이 취소돼서 의사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럼 그 1년 동안 조민이 벌인 그 무자격자에 의한 그 의료 활동에 의한 피해는 부산대가 다 보상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산대 총장 지금 차정인 그다음에 부산대 의과대학 그 학장인 친상욱 이 두 사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부산대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조민을 만약 조민의 의료 행위가 실시되게 돼서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조민의 의사결정이 취소될 때 그 진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부산대를 상대로 해서 당연히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차정인이 이 사람 저도 좀 알아요. 나는 부산대 총장이 누군가 보고 차정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민주당에 창원으로 출마했어요. 뭐 노무현이 문재인이 뭐 좀 안다고 뭐 검사 출신이라면서 뭐 이래갖고 떨어졌죠. 당연히 한 두어 번 출마해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안 보여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부산대 로스쿨에 교수로 들어갔더만요. 문정권 들어서. 그래갖고는 이번에 총장까지 됐더라고요. 정권이 그냥 총장도 내리 꼽아나 주는 모양이죠. 뭐 부산대학이 국립대학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정인이가 부산대 총장을 하면 저 문재인 문가리하고 뭔 관계이든 관계없이 적어도 총장으로서 이쯤 됐으면 일단 조민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해야 될 건데 이걸 말을 안 하고 있고 부산 대학교의 교수나 학생들도 침묵하고 있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학이냐? 네. 역대 이렇지는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제는 서울대나 뭐 고대나 부산대나 이런 데에서 최소한의 그 양심을 지향해가는 세력이나 학생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도 그런데 관심이 없다가 이제 부산대는 도대체 뭐 어떤 이념을 가지고 공부시키나 했더니 진리 자유 봉사라고 합니다. 예. 부산대의 교육 이념이. 그래서 진리의 전당. 그래서 우리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반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참 대학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웃과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창의적 통섭의 인재를 양성한다. 여기에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조민의 무자격 조민과 같은 무자격 의사를 배출하는 게 지금 부산대학이 밝힌 이 교육 이념과 어디 하나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자, 조민이 만약에 의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1년 이상, 그럼 조민아한테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무자격 의사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자격 의사인 줄 다 아는데 조민이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뭐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참 납득이 불가능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뻔히 알면서도 보건복지부는 한 번도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문제는 한국의 저는 상류층들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봐요. 좋습니다. 상류층들이 저거 자식들 다 의대 보낼 때 이렇게 보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조용해요. 네. 이렇게 조용한 부분은 뭐 진짜 공범들이 해서 그런 겁니까? 옛날에 뭡니까? 그 이 조민 사태가 처음 생긴 작년 10월달, 9월달 때도 보면 서울대 연고대에서 촛불 시위한데도 불과 몇십 명이고 그렇습니다. 조용했고 뭐 외부에 뭐 보수 단체가 더 많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이용구 말대로 몇십만 원이면 다 자격증 살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이제 그 차관이 이제 윤석열 총장과의 술자리에서 이제 작년 4월경에, 그러니까 올해 4월경에 이제 그 술자리에서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냐고 얘기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제 그 전에는 법무부 법무실장밖에 안 되셨으니까 이거 못하셨지 모르지만 얘 법무부 차관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사실상 뭐 추미애가 장관으로서의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관까지 되셨으니 제발 본인께서 말씀하신 강남에서 허위 표창장 따위는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지 꼭 좀 수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강남에서 그 돈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서 그 허위 표창장으로 어떻게 대학 입시나 이런 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수사해 주시길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시면 정말 윤석열 총장 보고 총장 보고 뭐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가 볼 때 대깨문 입장에서도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 부분들 말씀대로 조국과 정경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만연돼 있는 일로 만약에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라면 그거에 대한 실체를 다 만천하에 까서 조국과 정경심의 희생이 그렇게 헛되지 않도록 그런 일들에 대해서 꼭 나경원 의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가 그런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라던가 국민의짐이라던가 뭐 보수 관련 인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명명백백히 다 좀 고발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차제에 이따위로 위조된 스펙 가지고서 없고 뭐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험생과 부모들을 꼭 좀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만반의 좀 수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국하고 정경심이의 태도인데 이제 그 조국하고 정경심이가 네. 이번에 정경심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이 계속 고소 소동을 벌이고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또 저한테도 그때 민주당이 네, 고소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뻔뻔한 정말 뭐 뻔뻔한 무슨 경심이와 국이 이래가지고 뭐 영화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 뻔뻔한 부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고 네. 잡아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고소 고발을 하는 행동을 하고 또 조국은 자기 마누라가 법정 구속된 날도 네. 마치 뭐 법을 개혁하다가 네. 이 사회를 개혁하다가 희생당한 양인 양척하고
그래서 이게 뭐 도무지 저 양심이나 도덕이 상실된 사이코패스 수준에 도달한 인간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생각이 들고 수장님과 그런 말씀은 나오셨는지 제가 나눴는지 기억이 잘 저는 안 나는데 뭐 이제 뭐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신을 바로 세운 이제 정말 위대한 분들. 뭐 김구 선생은 예전역에 팔려 먹었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야 예수가 언급이 될까 싶었는데 아주 이번에 제대로 예수까지 이제 언급이 돼서 참 이게 사실은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완전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설사 조국 정경심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종교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인물을 여기다 대고서 빗댄다는 게 정말 이거는 신성모독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동감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 정경심하고 조국이 동양대 총장상 위조를 한 것만 인정했으면 이렇게까지 뭐 진짜 말 그대로 징역 4년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사모펀드까지만 어떻게 얘기가 뭐 수사가 진행돼서 이렇게 아마 마무리되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처음부터 이 입시 비리 관련해서 그 내용까지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모펀드에 이제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전 총장이 되죠. 전 총장이 내가 그 표창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해서 유시민이 김두관이 사실상 뭐 협박과 회유를 해대기 시작하고 대깨문 일당들이 최성해가 뭐 어떻다는 둥 저쩌다는 둥 그런 것들로 번져 나가서 특히 뭐 이번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정말 공격을 감수해야 됐고 그냥 그 조선일보가 작성한 기사를 그냥 그것도 뭐 이렇게 소장님께서 막 중점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기사가 이렇게 나왔길래 이런 기사가 있다 정도로 소개한 걸 가지고도 명예훼손을 했다고서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을 정말 말 그대로 남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정경심이 이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경심의 4년은 윤석열 총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 법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정말 그 깨알 같은 그 권력 하나 그거 유지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옹호에 맞이했던 그 사이코들이 정경심의 4년 실형 선고를 만든 거라고 봐야죠. 자, 민주당이나 뭐 개국본이나 그다음에 대깨문 패거리들이 조국을 저렇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게 다른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손혜원이에 대해서도 저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렇습니다. 김의겸이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왜 조국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신 저를 고발하고 많은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또 개국본이라는 데가 무슨 이 조국 백서를 뭐 낸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이제 했는가? 단지 검찰 개혁이 조국이 내 그런 가치라서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핵심은 조국이 문 정권의 비리나 핵심에 각종 이런 더러운 부분을 감춰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국이 피해를 입게 되면 문 정권도 조국을 시켜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까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여튼 이게 조국 사태 저 드는 생각이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보수 우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줄서기의 어떤 저쪽 상대편 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국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수행했던 사람이고 김경수 이제 경남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 그다음에 뭐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은 또 이게 또 대깨문이나 어떤 문가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인물. 이러면 조국 정도면은 우리가 자기 권력으로 내세워도 충분하겠다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되면서 이제 미래 권력에 대한 정말 줄기찬 아부가 이제 이런 형태로 또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뭐 조국이나 정경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대깨문이 기대하는 거와 반대로 이게 그 문가리에 대한 지지율 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4년 징역형 선고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저도 좀 일용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정경심과 조국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그게 뭐 경위에 어쨌든 간에 서울대 법대 교수, 동양대 교수에 재직했다.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와 영문과를 나왔다. 내가 각종 인맥과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내가 뭐 활용해가지고서 내 실력도 안 되는 내 딸을 의사를 만들겠다는 그것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이게 뭐 집행유예를 받던지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 뭐 판결문은 전 그대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건 저 개인적으로는 정경심이 특히 뭐 눈이 아프다, 얼마나 아프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는 뭐 4년 징역형 선고까지는 조금 예상을 했는데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뭐 저번에 윤석열 그 총장 그 최초 그 직무배제 처분 효력 정지 사건에서 그 정말 결단을 내린 그 조미연 부장판사와 같이 이번에 정경심 사건을 담당했던 임중현 부장판사님께서 정말 법관의 양심에 맞는 그 결정을 하셨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대깨문 일당들이 뭐 윤석열 총장을 탄핵한다, 뭐 법원을 탄핵한다. 라고 또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뭐 실제로 거기까지 이루어질 것인지는 여부는 차치하고 하더라도 한번 해보실 때면 해봐라. 그러면 정말 어떻게 상황이 마무리되는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이 아니라 동부구치소에 네네. 지금 528명이 오늘 아침까지 528명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확진이 됐는데 그래서 일부는 뭐 청송 보호감호소로 수용을 하고 하는데 그 현대식 구치소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 동부구치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얘기지만 저는 진짜 이거 구치소 진짜 이 전염 확산 문제는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그 증상이 있는 감염자가 드물고 무증상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뭐 그 무료 뭐 확진 검사를 하자 뭐 이것까지는 솔직히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군대도 또 워낙 또 숫자가 많고 하니까 뭐 그건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구치소는 그거 끽해야 뭐 전체 뭐 교도관 뭐 수용자 다 합쳐서 10,000명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 최소한 교도관들이야 수용자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만 확진 여부를 검사를 계속 했더라면은 그러면서 확진이 되면은 계속 이제 따로따로 격리시키는 그런 조치만 취해졌더라도 구치소가 이렇게 난리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구치소 정말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이 구치소조차도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정말 지은 지 최근인 정말 최현대식 시설인데 이거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청송 이제 그 일부 수용자들은 이제 청송을 이송한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텔레 뉴스를 봤더니 청송 지역에 있는 노인분 뭐 주민분께서 정말 그 버스를 가로막겠다고 대로에 누워 계시던데 저는 그러니까 사드까지는 모르지만 정말 청송에서 주민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진짜 이해가 됩니다. 진짜 이해가 되고 이거는 정말 다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K방의 허위라는 거 이제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구치소 확진 이 사태만큼은 이건 정말 정은경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이 정말 이거는 일의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받은 사람은 14일간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따로 이렇게 두고 거기서 또 마지막 검사를 하고 다른 방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시스템으로만 가동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정부 관리 구치소에서부터 이렇게 확진자를 많이 퍼뜨렸다. 다른 구치소는 그럼 하면 없겠느냐? 수도 없이 많을 거다. 참 의아스럽게 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진짜 요즘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저는 좀 다 입을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이런 이제 코로나 방역 이거 정말 개떡 같다는 거 드러났고 그래도 우리나라 제가 볼 때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사태가 덜한 거는 그래도 국민들이 정부가 마스크 써라,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90% 이상은 거기에 동참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뭐 정부 홍보물이나 이런 데서는 뭐 국민들 보고 하라, 뭐 하라. 이제 정부 당국자도 국민들 보고 좀 뭐라 하지 말고 너네들이라도 똑바로 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거 대북 전단 처벌법 같은 경우에 강경화가 그 CNN 나가가지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아주 그냥 또 쌩글쌩글 웃으면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도 그 창피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강경화가 떠드는 얘기를 봤으면 지금 강경화가 어디 중국이나 북한 외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 떠드는 상황에서 지금 2020년이 끝나간 이 마당에 대한민국 국격은 논할 필요가 없는 처지에 지금 몰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 변호사님 모시고 2부에서 정경심 조민 억지로 의대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침묵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